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 첫 번째, 사랑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라. 사랑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긋남 없이 관계가 발전하려면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해야만 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일지라도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결혼을 하고 나서 이상형을 만날 수도 있고 지금은 누구를 만날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도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기주 작가님이 쓴 언어의 온도에 나온 말을 인용해 볼게요. 사랑은 감정과 타이밍의 결합으로 완성된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며 타이밍은 더 예측 불가능하다. 사랑의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지는 건 금요일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강남역 일대에서 술집을 나서자마자 1초도 기다리지 않고 택시를 잡아 타는 것처럼 우연과 필연이 겹쳐야만 가능한 일이다. 이기주님의 언어의 온도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기주님의 말처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감정과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져야 가능한 것이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운이 따르지 않으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냥 외로워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랑 사랑을 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만약 서로 호감을 느끼는 상대방이 있고 지금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순간 그 사람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인생에 그런 기회는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혹은 자존심 때문에 문구적거리다가 인연을 놓치지 마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게 준 절호의 찬스이니까 사랑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나를 사랑하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지도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높여야 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에요. 자존감의 본질은 자신에 대한 신뢰이자 행복을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자기 존중감입니다.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껴주고 응원해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빛이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있으면 즐겁고 행복해져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저절로 움직여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나의 존재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사랑이 당신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나를 용서하라. 당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실수로 인해 정말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한 선택이고 실수니까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없고 남을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차라리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으면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탓할 수도 있을 텐데 오롯이 나의 잘못이라 내 자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한 내 자신을 끊임없이 원망하다 보니 점점 더 내 자신을 용서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해민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래도 쉬워요.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워요. 특히 어렸을 때 받은 상처로 아직도 분노하는 내 안의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한 나 자신을 용서하고 치유하는 일. 과거의 기억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일이 참 힘들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혜민스님의 책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에 나오는 말이에요. 혜민스님의 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때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 정말 힘들게 보낸 시간이 있었어요. 나는 내 탓이야 라며 스스로를 혹독하게 책망했죠. 그런 선택을 한 내 자신이 너무 미웠고 그로 인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끝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감을 잃게 되고 내 자신을 믿지 못하게 돼요. 자신감, 자존감을 잃다 보니까 모든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영화 굿 윌 헌팅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맡았죠. 숀이 상처받은 주인공 윌에게 이런 말을 해줘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정말 짧은 이 한마디에 많은 게 치유되더라고요. 당신도 어쩌다가 실수를 한 것뿐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그 실수를 곱씹으면서 내 자신을 원망하고 미워만 할 게 아니라 그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야만 합니다. 당신이 실수해서 원망보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내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내 자신을 용서해야만 내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과거 기억을 마음에서 놓아주는 일이 참으로 어렵겠지만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용서해야 하니까요. 네 번째, 나답게 살아가라. 나다움이란 뭘까요? 나다움은 내 안에 있어요. 나다움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한 나다움을 찾을 수 있어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근데 먼저 자존감을 세워야 합니다. 내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해요. 김수현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은지, 무엇에 행복해지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떻게 다른지 자기 감각을 찾자. 김수현 작가님의 말처럼 우린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 감각을 찾아야 합니다. 사회의 잣대나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인간상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내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자리를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관심조차 기울일 생각이 없는데 타인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게 만드는 법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 번째, 사랑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라. 두 번째, 나를 사랑하라. 세 번째, 나를 용서하라. 네 번째, 나답게 살아가라.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